안녕하세요. 뉴스반장입니다. 그 지시는 따르면 안 되는 겁니다. 위법한 지시는. 지시 자체가 위법한데 그걸 어떻게 따릅니까? 저는 사람에 충성하지 않기 때문에 제가 오늘도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. 문재인 대통령의 파격을 뛰어넘는 윤석열 검찰총장 지명. 일타 쌍피의 신의 한 수였는데요. 이런 건 미리 계산을 하고 하는 건가요? 어떨 때 보면 문재인 대통령은 정말 정치 천재 같습니다. 당시에는 잘 모르겠지만 지나고 나면 아하 하는 그런 상황들이 많은데요. 사실 윤석열 검찰총장 지명은 이미 예견되어 있었습니다. 윤석열 대전고검 검사를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인사 발령할 때부터 문재인 대통령의 큰 그림, 그러니까 빅픽처 안에는 윤석열이 이미 존재했던 거죠. 문재인 대통령이 어떤 분이십니까? 정말 사부작 하나씩 빅픽처를 완성해 나가고 계신 건데요. 윤석열 검찰총장 지명만으로도 일타 쌍피, 검찰개혁과 국회 정상화라는 두 마리의 토끼를 다 잡아버린 겁니다.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검찰과 자유한국당, 이 재밌는 상황이 웃기기도 한데요. 저들을 볼 때 한편으론 좀 애잔합니다. 5기수를 뛰어넘는 파격 인사, 고검장을 거치지 않고 검찰총장이 된 첫사례, 검찰 조직의 관행상 윤내정자의 윗기수들인 18기에서 23기 30여 명이 사표를 낼 것으로 보이는데요.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검찰 물갈이, 셀프 개혁이 진행되는 겁니다. 또 윤석열 검찰총장 내정자의 청문회가 곧 진행될 텐데요. 윤석열 내정자를 탐탁지 않게 생각하는 자유한국당은 청문회를 하기 위해서라도 국회에 등원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된 거죠. 국회에 등원하지 않으면 청문회도 못하게 되고, 그러면 청문회 없이 윤 내정자는 검찰총장으로 자동 임명되는 겁니다. 장애투쟁으로 열일하고 계신 자유한국당 역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게 되는 상황이 발생한 건데요. 이러다 보니 윤석열 검찰총장 지명이 문재인 대통령의 신의 한 수, 일타 쌍피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. 이러는 가운데 윤석열 검찰총장 내정자와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의 질긴 악연이 주목받고 있는데요. 또 향후 열리게 될 청문회의 쟁점은 어떤 내용들이 있을지 한번 알아봤습니다. 두 사람의 악연은 박근혜 정부 출범 직후 시작됩니다. 첫 악연을 맺은 건 2013년 국가정보원 대선 개입 수사 때였습니다. 박근혜 전 대통령 당선을 위해 국정원이 온라인 댓글 등으로 대선에 개입한 사실이 드러난 수사였는데요. 당시 윤 내정자는 국정원 대선 개입 수사팀장, 황 대표는 법무부 장관이었습니다. 윤 내정자는 2013년 10월 국회 국정감사에서 국정원 대선 개입 수사에 법무부와 검찰 윗선의 외압이 있었다고 폭로합니다. 직무에서 손 떼라. 그리고 직원들을 빨리 석방시켜라. 그 다음에 압수문은 전부 돌려줘라. 이런 지시가 왔길래 이렇게 외압이 들어오는 것을 보니 이거 수사해서 기소도 제대로 못하겠다 하는 판단이 들어서 알았습니다. 수사의 초기부터 외압이 있었다는 얘기는 이 국정원 원세훈 김용판의 수사 초기부터 얘기하는 거죠? 그렇습니다. 그것은 모 신문에 나왔듯이 황교안 법무부 장관하고도 관계가 있는 얘기죠? 무관하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. 그렇습니다. 윤 내정자는 외압을 두고 황교안 장관과 무관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도 했는데요. 법무부는 당시 윤 내정자에게 정직 1개월 징계 처분을 내렸습니다. 국정원 대선 개입 수사를 하면서 상부 결재 없이 체포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는 이유를 물어서였는데요. 특별수사팀장 자리에서도 경질했습니다. 윤 내정자는 이후 대구고검, 대전고검 검사로 좌천성 인사발령이 났었습니다. 문재인 정부 출범 후 상황이 뒤바뀌었습니다. 청와대는 2017년 5월
윤내정자를 서울중앙지검장에 임명합니다. 이제 상황이 역전되어 윤내정자가 칼을 쥔 셈이 된 거죠. 그러나 검찰은 지금까지 윤내정자가 국정원 대선 개입 수사 방해의 당사자로 지목된 황 대표를 수사하지 않았는데요. 검찰 내부에서는 정치 보복으로 비추어질 수 있어 수사에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이 우세했다고 합니다. 두 사람의 악연은 검찰총장 인사청문회까지 이어질 전망입니다. 황 대표는 야당 검증 수위를 조절할 수 있는 자리에 올라있기 때문인데요. 과연 청문회에서는 윤석열 대 황교안에 보이지 않는 어떤 대결이 펼쳐질까요? 18일자 아침신문은 일제히 윤석열 후보자를 둘러싼 검찰 안팎의 얘기와 청문회를 전망하는 기사가 쏟아졌는데요. 준비가 덜 된 탓인지 윤 후보자 검증 기사는 드물었습니다. 조선일보와 세계일보가 윤 후보자의 재산과 아내를 둘러싼 의혹을 제기했지만 새로울 것은 없었습니다. 조선일보는 18일자 오면에 52세 늦장가, 재력가 아내의 재산, 청문회 쟁점 예상이란 다소의 긴 제목의 기사에서 윤 후보자가 아내가 비상장 주식에 20억 원을 투자했는데 이 과정에서 내부자 거래 의혹이 있었다고 언급했습니다. 이는 지난 3월 재산 공개 때 불거져 나왔지만 당시 윤 후보자는 아내가 지인 추천으로 장기 보유할 목적으로 주식 매매 계약을 맺었지만 이 과정에서 우월적 정보를 이용하거나 시세 차익을 본 사실이 없다고 해명했습니다. 결국 조선일보의 지적은 지난 3월 공직자 재산 공개 때 나온 걸 재탕한 셈인데요. 대신 조선일보는 윤 후보자 아내가 윤 후보자보다 12살 작고 두 사람은 2012년 윤 후보자가 52세에 결혼했는데 아내가 문화예술기업을 운영하는 재력가라고 소개했습니다. 세계일보는 18일자 사면에 재산, 장모 논란, 험난한 청문회 예고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조선일보처럼 국감장에서 이미 나온 윤 후보자 장모 사기 사건을 꺼냈습니다. 세계일보는 자유한국당 장제원 의원은 과거 국정감사에서 윤 후보자 장모 사기 사건에 윤 후보자가 개입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고 소개했는데요. 이 역시 윤 후보자는 모르는 일이고 중앙지검에는 친인척 관련 사건이 없다. 왜 도덕성에 문제가 되냐고 거세게 반발했습니다. 언론이 윤 후보자를 검증하려면 12살 어린 아내, 장모 사기 사건, 60억대 재산, 그것도 50억에 가까운 현금을 보유한 아내, 윤 후보자의 52살 늦장 장가처럼 이미 알려진 가족사의 신변 잡기 말고 좀 더 의미 있는 팩트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.